음악 좀 듣다 보면 부모님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음악이 밥 먹여주냐? 하지만 시간은 흘러 어른이 된 2021년 쏟아지는 뉴스와 서비스의 바다에서 손쉽게 음악을 듣다 보니 자연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음악이 밥 먹여줄 수 있겠는데? 세상 모든 일에 귀를 쫑긋 세운 여자. 24/7 음악만 생각하는 남자가 만나 든든하고 영양 가득하면서 절대 어렵지 않은 음악 상식과 정보 이야기를 차려드립니다. 음악이 밥 먹여준다. 음밥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일에 귀를 쫑긋 세운 여자 신임입니다. 안녕하세요. 24/7 음악만 생각하는 남자 로제입니다. 아유, 안녕하셨습니까? 네, 아니 뭐 주위에 어떤 분이 저희 음밥 방송을 제가 네. 홍보도 하지 않았는데 찾아서 들어주셨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왜 로제세요? 네, 굉장히 안 어울린다. 이런 얘기를 아니에요, 하는데. 어울려요. 네, 아무튼 닉네임이라는 거, 제 본명은 또 그 음밥 채널에 가시면은 있기 때문에 한번 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또 거대한 뉴스를 또 가져왔죠 저희가. 두둥탁.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 데미 로바토,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팝스타들이 BTS와 한 식구가 됐습니다. 지난 2일 미국 법인 빅히트 아메리카를 통해 이타카 홀딩스 인수를 공식화한 하이브. 이타카 홀딩스는 미국 최고의 팝 매니저 스쿠터 브라운의 종합 미디어 회사인데요. 이에 멈추지 않고 미국 최대 엔터사인 워너브라더스에 최대 5천억 지분 투자를 알렸습니다. 나날이 규모를 키워가는 하이브, 진격의 하이브 아메리카 소식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하이브 아메리카의 이타카 홀딩스 인수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해를 살까봐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하이브 뭐 홍보를 한다거나 뭐 돈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심지어 직원도 아니고. 네, 직원도 아니고 뭐 저희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주마다 이슈가 빵빵 터지니까 그러게요. 안 다룰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 중 하나인데 쌤님은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하이브가 이렇게 컸나라는 생각을 또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뻤나가 아니고 이렇게 컸나. 네, 아니 이타카를 먹을 정도인가? 돈이 그렇게 많았나? 이타카 홀딩스. 네, 이타카 홀딩스라는 회사가 약간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건 나중에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하이브가 이타카 홀딩스를 어떻게 인수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가 이제 미국 법인인 빅히트 아메리카를 통해서 지분 100%를 9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1조 1천억에 인수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하이브 측에서는 미국 법인을 통해 해외 레이블을 인수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고자 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9억 5천만 주, 그러니까 1조 728억 원을 추가 취득해서 지분율을 100%로 높인 거예요. 아하. 저번에도 저희가 하이브의 규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맞습니다. 이 회사 자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1조 원 투자 자체는 어떻게 쉽지가 보면 않죠. 쉽지 않은 결정이고 실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공들여서 준비한 거고 사활을 걸었다라고도 사실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충격적인 뉴스인 것 같은데 하이브가 자회사가 있습니다. BH 오디세이 매니저 서브 LLC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네. 이 회사를 통해서 스쿠터 브라운의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를 하는 방향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이미 하이브는 코스피에 상장을 하면서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시절이었죠. 그때 9,6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모은 적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하이브를 설립을 하면서 사명을 변경을 했고 또 종합적인 미디어 채널로 거듭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쇄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이런 이타카 홀딩스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이타카 홀딩스가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 네. 스쿠터 브라운이 설립한 회사인데 어떤 데죠? 일단 그러면은 스쿠터 브라운이 누군지부터 알아야겠죠. 맞아요. 스쿠터 브라운은 이제 미국의 아주 유명한 매니저입니다. 사실 매니저기도 하고 지금은 뭐 하나로 이 사람의 직업을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계 거물이죠. 사실 이분이 제일 유명해진 거는 아무래도 저스틴 비버의 매니저를 맡으면서부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그렇습니다. 싸이가 미국 진출을 이제 강남 스타일로 할 때도 그걸 성사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스쿠터 브라운이 회사를 굉장히 많이 거느리고 있는데 일단 이 이타카 홀딩스라는 회사는 스쿠터 브라운이 하는 회사를 다 묶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SB 프로젝트라고 스쿠터 브라운이 했던 마케팅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마케팅 회사라서 이제 매니지먼트도 하지만 뭐 예를 들면 가수가 광고를 찍을 때 네. 중계를 한다거나 뭐 파트너십 도와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를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대단한 게 우버, 스포티파이 이런 회사들의 투자를 이제 유치를 받았다. 굉장히 대단한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아무튼 대단한 사람인데, 그냥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면 그냥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데미 로바토 같은 유명 가수들의 매니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엄청난 회사를 사실 왜 팔려고 했는지가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왜요? 왜 팔았을까? 왜? 사실 이타카 홀딩스를 판다는 이야기는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흐름에 따라서 어떤 모습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음악계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현물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티스트들도 자신의 판권, 그러니까 마스터권이라고 하죠. 이런 네네. 것들을 소니, 유니버설 같은 유명 회사들한테 팝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을 받는 거예요. 뭐 몇억 달러, 몇십억 달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계속 판매를 하는데, 그런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겠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이타카 홀딩스 자체가 아무리 큰 회사지만 더 큰 회사,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차원에서의 투자를 받고 싶어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타카 홀딩스 자체는 이제 회사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스쿠터 브라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구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음악 팬들에게 이 스쿠터 브라운의 이미지가 좋지만은 않아요. 네, 그렇죠. 이게 테일러 스위프트와의 판권 논쟁 때문에 사실 이미지가 확 갔었잖아요. 네, 사실 이거는 저희가 또 한 분면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로 큰 이슈라서 네. 스쿠터 브라운의 이미지가 왜 안 좋은지 설명을 한번 해보죠. 네, 음악 팬들에게 스쿠터 브라운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것은 테일러 스위프트와의 분쟁 때문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미국을 대표하는 엄청난 팝 가수죠. 그런데 이분이 재밌게도 1집부터 6집까지의 권리가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면은 이 회사가 스쿠터 브라운 회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스터권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원래는 아주 작은 회사 소속이었어요. 네. 이 회사에 15살 때 계약을 맺었습니다. 15살 때 계약을 맺으면 솔직히 뭘 제대로 모르죠. 하겠습니까? 사실 이게 아무리 똑똑하고 꼼꼼하고 부모님이 봐주신다고 해도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기획자들을 그죠. 뭐 어떻게 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때 열심히 활동을 했죠. 빅 머신 출시 그 기간에 낸 앨범만 해도 Fearless, Speak Now, 1989, 그 Red, 뭐 이런 아주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노래들, 이런 노래들이죠. 그런데 이런 노래들이 빅 머신의 CEO가 스캇 보체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캇 보체타라는 사람이 레이블을 팔고 싶어 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테일러 스위프트가 사실상 그 레이블을 키운 그쵸. 아티스트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아이유 같은 경우도 그 지금 이담 엔터테인먼트죠. 이담 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할 때 이담 관계자분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죠. 예, 사실 너가 나가겠다고 하면 우린 잡을 수가 없어. 그치.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스쿠터 브라운한테 홀라당 팔아버린 거죠, 마스터권을. 근데 여기서 약간 문제인 게, 테일러 스위프트의 천적으로 잘 알려진 네, 카니에 웨스트랑 그렇죠. 스쿠터 브라운이 매니저이자 절친인 거죠. 아주 절친이죠. 아주 절친이고 아무런 얘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니에 웨스트와 절친이다. 그리고 문제는 저스틴 비버 매니저잖아요. 근데 이게 2016년에 테일러 스위프트 연예계 커리어상 가장 안 좋은 사건이었죠. 이게 스네이크 논란, 거짓말을 했다. 이 논란 때문에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미지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저스틴 비버와 카니에 웨스트가 테일러 스위프트를 가장 많이 괴롭힌 사람인 거죠. 카니에 웨스트 같은 경우는 Famous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를 모욕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수위가 높고 선정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킴 카다시안, 그러니까 지금 카니에 웨스트의 전 처죠. 지금 그렇죠. 이혼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분이
무슨 소리냐, 테일러 스위프트가 카니에 웨스트한테 전화해서 이런 구절 써도 된다고 얘기해서 난 쓴 것뿐이야. 우리 남편 욕하지 마. 그때 붙은 별명이 테일러 스네이크죠. 아휴. 미국에서는 이제 거짓말을 많이 그쵸. 하면 뱀이라는 이미지를 붙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스쿠터 브라운이 테일러 스위프트를 아주 그냥 합심해서 인스타그램에서 놀리고 괴롭히고 사이버 불링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심지어 어떻게 보면 매니지먼트잖아요. 근데 매니지먼트가 이제 배신을 때려버리니까 팬들한테도 이미지가 안 나빠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악독한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마스터권을 팔았다. 테일러 스위프트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그죠. 없겠죠. 그래서 2019년에 굉장히 공론화가 많이 된 이슈였고, 네. 그리고 더 약오르는 건 뭐냐면 지금 마스터권을 팔았다는 거예요. 스쿠터 브라운이 그 테일러 스위프트 1집부터 6집까지의 판권을 팔아서 수익을 올렸는데 그게 3억 달러 최소, 그리고 4억 5천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마스터권을 팔아준 덕분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1집부터 6집까지 노래들을 지금 재녹음을 해가지고 앨범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네. 테일러 스위프트를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스쿠터 브라운의 이미지는 아주 나쁜 놈. 사람. 네, 악당입니다. 악당. 그래서 제가 어제 이 그 하이브 인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네네. 어떤 팬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친구인데 제 친구가 야, 하이브 악당 회사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하이브가 이 스쿠터 브라운의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하고 스쿠터 브라운은 하이브의 이제 이사진에 참여를 합니다. 경영진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스캇 보체타, 아까 얘기 나왔던 네. 빅 머신 레이블, 이분도 계속 CEO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제3자 배정 대상자에 스쿠터 브라운과 스캇 보체타가 있네요. 지금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아리아나 그란데도 있고 저스틴 비버도 있고 호세 알바로 서리오 발빈, 이 사람이 제이 발빈이죠. 네, 아주 대단한 아티스트들이 제3자 배정 대상자에 올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난 아니게 되는데요? 이건 진짜 포스트 BTS 사업을 위해서 하이브가 한 발 아니고 정말 수많은 발걸음을 내디딘 게 아닌가 수많은 싶습니다. 발걸음을 내딛었다. 네, 맞습니다. 하이브의 이타카 홀딩스 합병의 의의를 조금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 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트 BTS 사업을 위해서 박차를 가했다. 그렇죠. 저번에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포스트 BTS를 위해서 하이브가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다. 맞아요. 네. 영상에서도 많이 보였었죠. BTS를 메인으로 내세울 법한데 그렇지 않고 다른 레이블들의 가수 장면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4월 1일에는 하이브가 빅히트 뮤직이라는 레이블을 새로 만들기도 했죠. 음악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빅히트 입장에서도 1조 원가량의 투자는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쉬운 게 아니고 회사 입장에서도 과감한 투자예요. 그런데 이 투자를 빅히트 아메리카, 그러니까 하이브 아메리카에 투자를 했다. 이거는 미국 사업 진출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유니버설 말고도 이제 워너까지 OTT랑 관련된 부분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게 저는 또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워너 브라더스가 하이브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이제 지분 투자를 위해서 조율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모가 거의 5천억 정도에 달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워너 브라더스는 어디 소속이냐면 AT&T 소속이죠. AT&T가 모회사죠. 그러니까 AT&T 계열의 OTT 서비스가 엄청 많은데 AT&T가 갖고 있는 방송국들도 많잖아요. 뭐 대표적으로는 HBO Max에 BTS 콘서트 실황을 공급하기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확실하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하려고 했고, 네. 그 과정에서 그러면 어떤 회사를 이제 선정을 해서 우리가 같이 나아가 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눈에 들어온 곳이 바로 이타카 홀딩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팬들 입장에서 보면 위버스가 사실 공을 세우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가 이제 진짜로 위버스에 들어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위버스 플랫폼 지금 들어가 보면은 뭐 거의 국내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다 모습을 들어와 볼 수 있죠. 있고, 그리고 해외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때 알렉산더 23 그리고 그레이시 에이브럼스 이런 아티스트들이 하이브에 함께 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이 위버스 시스템이 하이브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위버스 컴퍼니라고 또 새로운 회사를 만든다고 하고 브이라이브와 합병을 해서 네. 실시간 라이브 소통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컨텐츠 생산, 뭐 2차 컨텐츠 생산, 다양하게 이 아티스트들에게도 K-팝 팬덤 그리고 그런 조직적인 응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직적인 성원,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여러 가지로 저는 이 위버스 컴퍼니가 이번 합병을 계기로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 같고 더 커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하이브의 이타카 홀딩스 인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음악 팬의 한 사람으로서 스쿠터 브라운이 한번 좀 잘 안 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제가 더 기심한 건 뭐냐면 스쿠터 브라운이 그 테일러 스위프트의 마스터권을 팔았을 때 또 네.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를 올려가지고 또 놀렸어요.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나빴어. 그래놓고 이제 인터뷰에 나가서는 정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미안해, 하지만 너가 이렇게 화내는 건 모두에게 좋지 않아, 뭐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는 하이브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스쿠터 브라운이 테일러 스위프트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저희가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고 이제 어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왜냐면 이게 마스터권을 팔아도 수익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런 거는 이제 음악 팬의 소소한 바람이었고요. 권선징악 네. 바람. 아니 근데 좀 대단한 것 같긴 해요.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아리아나 그란데 그리고 막 저스틴 비버 이런 아티스트들이랑 같이 한다는 거 자체가 그쵸. 와, 이거 뭐 나중에 뭐 그러면은 아리아나 그란데 피처링 뭐 BTS 그러니까. 2by2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뭐 지금도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뭐 거의 하이브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아니라 그냥 엄청 큰 그냥 글로벌 기업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때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네, 아주 그냥 확실하게 투자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스님도 조만간 글로벌 기업을 이끄는 인재가 되시기를 제가 네? 한번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바라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